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입원하실 때는 고관절을 다쳐서 걷기가 힘드셨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움직이질 못하니 노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결국 노안에 의한 산소포화도 부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며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빨리 면회를 오라는 소리는 없더군요. 병원 측을 원망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유행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습니다. 시국이 그렇다 보니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오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식이 죽어가는 부모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비닐옷을 입혀주며 오래 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병실에 들어가는 것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때처럼 1인실로 옮기지 않고 다인실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마르고 왜소해 보였던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편안해 보였지만 저는 가슴이 아프더군요. 눈물을 꾹 참아보려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벽을 돌아보며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아버지를 면회한 다음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밤에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유행병 시국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장례식장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게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야 했으니까요.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요. 우리는 급히 장례식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염두에 두었던 가까운 장례식장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시설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실내 시설도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 차를 가져오거나 택시를 타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오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 유행병 시국이라 직접 조문오는 사람이 적었던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겨울이라 춥고 돌아가신 시간이 밤이라 어둡고 우리가 느끼는 대기는 어딘지 모르게 스산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하고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례식장 측에서 먼저 아버지를 모시러 와 계시더군요. 병원에서는 아버지 입을 옷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이야기를 듣지 못해 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가져와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 오신 분이 어차피 장례식장에 가면 다시 옷을 벗겨야 할 테니 가져온 면포로 감싸서 모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남았고 장례식장 직원 2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러 병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병실은 어제 면회왔던 다인실 그대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면포에 쌓인 아버지가 운반용 침대에 실려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차를 타고 어두운 도로를 지나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왔지만 아버지는 영안실로 가시고 저희는 장례식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길이 이렇게 갈라지나 봅니다. 이번 장례에서도 제일 처음 한 일은 화장장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장을 해야 하는데 이틀 뒤 화장장이 모두 만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뒤집고 봐도 이틀 뒤에 갈 수 있는 화장장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우리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4일장을 제안했습니다. 보통 3일장 아니면 5일장인데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서 3일장은 불가능하고 5일장은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제안한 대로 4일장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신 때가 밤늦은 시간이어서 4일장이 사실상 거의 3일장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했습니다. 화장장을 잡고 나니 상조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때처럼 외부 상조회를 부를지 아니면 장례식장 상조회를 이용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입해둔 외부 상조회가 있다고 말하자 장례식장 측에서는 서비스 하나하나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해가며 장례식장 상조회 이용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의 제안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별 차이가 없었고 비용도 외부 상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장 쪽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장례식장에서 더 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라 우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개인 물품들을 준비하고 다음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 준비의 나머지 순서는 어머니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꽃장식을 골라 주문하고 결제하고 떡을 주문하고 결제했습니다. 여기서도 꽃과 떡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 드실 식사로는 육개장과 밥, 기본 반찬, 전, 홍어에 명태조림 등등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때의 일을 교훈 삼아 고기는 수육 대신 편육으로 시켰습니다. 떡은 절편만 시켰는지 꿀떡을 같이 시켰는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사는 어머니 때처럼 상식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식당에서 따로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고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다 일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점에서 음료수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은 귤과 방울토마토였는데 이건 전혀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음료수들은 박스 뜯으면 반품 불가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장례식 때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음료수들이 좀 있어서 그건 또 따로 치워 놓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장례식장 상조회에서 상복을 가져왔습니다. 여자 상복은 이번에도 검은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점심이 되기 전에 식당에서 음식을 한 개씩 두 개씩 가져오고 도우미님들도 곧 도착하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분은 좀 어려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꽤나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간혹 한 분씩 오셨습니다. 화환도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화환이 조문객보다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역시 그 전염병 시국이라서 그렇겠죠. 어떤 분은 화환에 쌀까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오는 쌀은 보통 기부도 하고 그런답니다. 요즘은 화환과 더불어 쌀을 많이들 보낸다는데 장례식장을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저는 쌀을 보내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빈소뿐만 아니라 다른 빈소에도 조문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족들의 울음소리인지 어떤 빈소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게 통곡하며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세쯤 되신 할머니의 빈소가 있었는데 이미 노인이 된 그 딸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우리 빈소에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어머니의 자리가 그만큼 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으니 우리 빈소의 도우미님들께서 상당히 심심해 하시더군요. 다른 빈소 도우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손님 한 분만 오시면 후다닥 상을 차리셨습니다. 원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조문객들하고도 잘 어울리시더군요. 어머니 장례식 때는 상조회에서 지불한 돈에 도우미님들 기본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이 발생한 것만 저희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는 도우미님들 수고비를 전부 우리가 챙겨야 했습니다. 추가 시간 없이 수고비는 하루에 10만원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 조문을 오시는 분이 얼마 없어서
시간을 추가할 일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의 3일째에는 아버지를 뵐 수 있었습니다. 염습을 마치고 수의를 입은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뵐 때는 원래 체격보다 왜소해 보였는데 수의를 입은 모습은 다쳐서 입원하기 전 평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편안해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겐 그 마지막 모습이 뇌리에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저녁 무렵에는 그래도 우리 장례식장이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요란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도우미님들도 그분과 잘 어울려 노시더군요. 흥이 많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4일째 날은 일찍 발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3일째 밤에 장례식장과 정산을 했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어서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과일은 거의 그대로 남았고 음료수도 소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를 반납하니 매점에서 크게 아쉬워하더군요. 외부 상조보다 장례식장 상조를 이용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상조도 카드로 결제받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곳은 현금 결제를 해야 됐었지만요. 아쉽지만 장례식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쓰다가 지운 것도 있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 실용적이랄까 실무적이랄까 앞으로 장례를 치를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제 경험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